자, 오늘 3월 10일 우리 영유아 상담 기법부터 해서 이제 3, 4, 5 월달까지 석 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무진을 하다 보면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나? 사실은 영유아 많이 만나죠. 근데 어려워, 쉬워? 어려워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필요성이 일단 필요성이 없다. 또 관심이 있는 엄마는 이미 하고 있더라. 또 근데 우리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면 쉽게 접근해요, 안 해요?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유모차를 간다거나 길에 아장아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안고 가는 엄마를 봐. 그러면 무슨 말부터 해야 돼? 무슨 말? 아이 칭찬. 아이 칭찬. 맞아요. 첫 번째가 아이 칭찬. 또 두 번째는 엄마 칭찬. 엄마 칭찬. 좋아. 왜냐면 관심 끌기라고 해, 그건.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 끌기잖아. 어머,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막 이런 거. 어머니, 애기 엄마 맞아요? 왜 이렇게 이모처럼 생겼어요? 요즘 엄마들 되게 어리시잖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럼 엄마가 씩 웃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터치를 하라고 했어. 유모차를 잡거나 팔을 잡거나 잠깐 세우라고 했어. 애기가 몇 개월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애기 키웠던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 항상. 그때는 나 뭐가 중요했지? 먹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였잖아. 그래서 어머니 잘 먹어요? 왜냐면 엄마랑 이제 교감하자는 거야, 교감. 잘 먹어요? 이러면 엄마가 왜 뭐라 그래? 우리 애는 잘 먹어요. 이런 엄마가 있고, 우리 애는 잘 안 먹어요. 하는 엄마가 있고. 그치? 그러면, 이유식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잘 해봤어요? 어떤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머니, 혹시 우리 아이 집에서 좀 어떻게 놀아주세요? 놀아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왜냐면 이때는 공부는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만 하다가는 시간만 가요. 근데 조금의 교감은 한 후에 어떻게 놀아주세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럼 엄마가 그냥 뭐 TV 틀고 놀거나 아니면 핸드폰 보여주고 놀거나 뭐 책 읽어주고 놀거나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공략하는 게 제일 좋아? 책 읽어주는 엄마. 맞아요. 우와, 어머니 너무 잘하신다. 하루에 몇 권 정도 어떤 영역을 읽어주고 계세요? 근데 엄마는 영역이라는 말을 알아 몰라.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프린터 정도는 들고 다녀야 돼. 어머니 혹시 뇌발달 얘기 좀 아세요? 이렇게 또 한번 말해야지. 그죠? 그리고 어머니 우리 아이 뇌가 동그란데 조금 영역이 다른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엄마보다는 살짝 고급 어휘를 써야 되거든. 그럼 엄마가 그런 건 안 들어봤는데, 또는 만약에 문화센터를 다니는 엄마다. 혹시 어떤 문화센터를 다니세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대부분 엄마들이 어떤 문화센터 다녀? 트니트니 많이 다니고, 또 약간 오감놀이 많이 다녀. 그래서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오감 발달을 할 수 있는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감 발달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책으로도 놀아줄 수도 있고요, 몸으로도 놀아줄 수도 있고요. 저희 요런 만들기도 해드리고요, 책도 읽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조물조물 저기 시리즈 나와 있잖아, 만들기. 그래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엄마가 그런 거는 관심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거는 관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혹시 지금 우리 아이 한 1, 2분이면 되는데 애기 오감 발달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뭐 권하는 거야? 캐드 아이를 권하는 거야. 엄마가 시간이 가능하다면 1, 2분밖에 안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해요, 안 해요? 그 자리에서 해요. 근데 우리가 1, 2분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아이까지는 조금 그럴 것 같아. 우리 다시 또 뭐 권해? T. 근데 우리가 T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오은영 선생님 검사라고 얘기해야 돼. 오은영 선생님이 아기들부터 해서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노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알려드리러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의 검사를 한 번쯤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머니 그것도 2, 3분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엄마들이 갑자기 또 움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버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쁘대.
그러면 일단은 찍어서 핸드폰에 CAD I나 T를 연결을 해드리면 집에 가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시더라고. 하는구나.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멘트에 힘이 덜 들어갔던 거야. 어머니 이거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이거 시간 제약이 있어요. 시간 날짜가 있다 그래야 돼. 어머니 요거 24시간 안에 하셔야 돼요. 발행일로부터 24시간 안에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불로. 그죠? 계속해도 되지만.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하는 방법 알려드리러 전화 드릴게요. 또는 하는 방법 안내하러 제가 메시지 드릴게요. 해 놓으시고 저한테 메시지만 주세요.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검사를 저 검사했어요 이렇게 메시지 오면 어머니 그러면 요거 결과는 그래도 보는데 30분이면 되거든요. 결과 보는데 또 시간을 얘기를 해야 돼. 애기 엄마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애기 낮잠 시간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애기 낮잠 시간. 애기가 혹시 낮잠을 몇 시쯤 자나요? 제가 지금 무진할 때 멘트도 다 알려드리는 중이죠? 애기 낮잠 시간이 왜 중요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기 낮잠 잘 때는 저 뭐 했어요? 무음하거나 진동해놓고 전화 안 받았죠. 엄마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기가 놀 때는 그나마 누가 와도 괜찮아. 근데 애기가 잘 때 오면 화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애기 노는 시간에 맞춰서 갈게요. 요런 게 되셔야 돼. 그죠?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약속 잡는 게 1번. 자, 약속 잡는 멘트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뭐 해라 그랬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교감하자 그랬잖아, 교감. 다시 정리. 첫 번째 뭐 하라고? 교감. 교감을 해야 돼, 교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 했어, 좀 전에? 뇌발달. 또? 오감 발달. 맞나요? 네. 뇌발달, 오감 발달. 그래서 뭐 권하자? CAD I 또는 오은영 선생님의 T 검사. 요거를 권해서 엄마랑 약속을 잡자. 근데 만약에 엄마가 지금 왠지 할 일 없어서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언제 가야 돼? 바로. 지금. 혹시 어머니 지금 집에 들어가시면 몇 분쯤 되세요? 지금. 그때 두 번째 선물 드릴게요. 브로마이드 선물 드릴게요. 애기 엄마들은 뭐 좋아해? 그래도. 브로마이드 좋아하잖아. 어머니 혹시 브로마이드도 종류가 많거든요. 아직 어릴 때는 한글수보다는 뭐 좋아해? 동물이나 과일이나 막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무진하실 때 브로마이드를 종류별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 집에 이런 브로마이드 있으세요? 그럼 좀 이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이불로 한 장만 놔둬요. 마지막이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새로 챙겨다 드릴게요. 이건 계속 썼던 거라서 이렇게. 그럼 엄마는 새 거 받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좀 이용을 해. 그래서 자, 약속을 잡아서 방문을 할 때는 베이비 엄마들은요. 시간 많이 가면 우리 생각해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문고리라고 하셔야 돼요. 메시지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방문을 하시더라도 엄마들은 하나도 급하지 않아서 일주일 후에 보자고 할 수도 있고 2주 후에 보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2번 정도는 연락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문고리로 갖다 주면서 브로마이드를 2번 정도 나눠서 갖다 드린다든지 동화책을 2번, 3번 나눠서 갖다 드린다든지 이렇게 조금 취하셔야 돼. 그 다음에 조물조물 만들기를 하러 갈 거면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3번 정도 만나는 플랜을 짜놔. 우리 왜 조물 시리즈에 처음에 달팽이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치카치카까지도 괜찮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만드는 게 3번 정도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만나자. 약간 요렇게. 그죠? 요거까지 해서 왜? 만나야 엄마가 관심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까지야.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요거 체험 요거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어프로치북이 진짜 좋은데 이거를 활용을 잘 못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무슨 얘기 하자 그랬어? 뇌발달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체험 어프로치북 1. 첫 번째 뭐라고 적혔어요? 똑똑한 아이? 유전일까요? 환경일까요? 우리가 엄마를 만나면 첫 번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커서 살아갈 때 똑똑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냥 뭐 똑똑한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뭐 공부가 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말은 또 이렇게 해. 맞지? 애기 때는. 근데 어머니 어쨌든 우리가 뇌발달을 시키는 시기가 있는데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게 유전일까요? 환경일까요? 요즘 엄마들은 다 뭐라고 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엄마들이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유전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대부분 환경이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어머니. 의사 집에서 의사 나고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나고 피아노 치는 집에서 음악가가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유전도 있겠지만 환경으로 계속 음악을 들었어요. 그죠? 계속 엄마가 운동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심 분야가 그쪽으로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키우고 싶냐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뭘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이 질문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키우고 싶냐? 뭘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냐? 그럼 엄마들은 뭐 아직은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하게 그러면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노출을 해야 돼. 그죠?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 맞아요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노출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쥐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극을 준 아이와 자극을 주지 않은 아이 뭐가 다르다? 우리가 시냅스라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우리 지금 근데 그 환경이랑 자극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나요? 부모. 맞아요. 양육하는 양육자. 보통 주로 누가 양육을 하세요? 엄마. 요즘은 할머니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빠가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 양육자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주 양육자가 정해준 걸 봐요. 틀어주는 걸 봐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주 양육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실은 어쨌든 지금은 어머니께서 아이를 보고 계시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우리 아이의 나중에 진짜 지능의 80%를 만들어줄 수 있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 요런 골든 타임이란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얘기 꼭 하셔야 되죠. 그럼 엄마가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사실 이런 거 잘 못 봤거든요. 어머니 혹시 중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뭐 배우셨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죠? 그럼 엄마들이 얘기해야 돼. 하죠? 보통 뭐 많이 배우셨어? 우리 때는 일본어 많이 배웠는데 요즘 들어오시는 어머니들 제가 얘기해보니까 중국어 했다는 분도 있고 저는 불어 했었거든요. 네, 저 불어 잘 할까요? 봉줄 마드모아젤 끝. 말씀 없고 근데 사실은 그것 말고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은 외국어를 몇 살부터 많이 노출하세요? 맞아요. 태어나자부터 노출을 해요. 어머니는 노출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왜 묻는 거야? 이 엄마는 외국어 살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 얘기하면서 외국어 얘기가 조금 더 시작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어머니 외국어 좀 잘하세요? 저는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외국인이라서 사용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출을 하자라고 하는데 모든 언어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12살쯤 되면 거의 끝이 난대요. 12살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가서 영어 배웠어. 근데 영어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애는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외국어를 신청하시죠. 저희 도요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부러 중간중간 저희 상품도 얘기를 해요. 뭐 들어본 적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근데 이미 외국어를 하고 있는 엄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너무 잘하신다. 근데 만약에 아직은 외국어 관심 없는데요? 인상 찌그리는 엄마 있어. 그 엄마한테는 굳이 그 얘기 오래 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대신에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한 몇 살쯤 시작은 하실 거예요? 또 질문해 주셔야 되죠. 몇 살쯤 시작을 하실 건가요? 그럼 엄마들 뭐라고 해? 뭐 유치원 가면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고 초등학교 가서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죠. 자 그러면 요때 요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줄을 걷죠. 자 어머니 혹시 우리 아이가 엄마 말하는데 한 어느 정도 걸려요? 엄마 말하는데 엄마 2년? 보통 8개월. 보통 빠르면 8개월에서 조금 느리면 돌전에 하죠? 우리가 보통 1년 정도 걸려서 무슨 말을 했다고? 엄마 또는
아빠. 요거 2개 하거든요. 그죠? 엄마, 아빠 하는데 얼마 걸렸다고? 1년. 근데 이거 얼마 들었을까요? 하루에? 수도 없이 들었죠. 엄마가 해줄게. 엄마 봐봐.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맨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만큼 들어서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 1년. 그럼 어머니 혹시 엄마 빠빠 하는데 얼마 걸려요? 엄마 빠빠. 24개월. 보통 24개월, 2년 정도 걸리죠. 한마디로 2단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2단어 이상. 그죠? 보통 2단어 하는데 24개월 앞뒤잖아요. 그지? 엄마 맘마, 엄마 저기, 엄마 물 이렇게 하잖아요. 2단어 하는데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요거를 그래도 문장으로 하려면 얼마 걸려요? 문장으로. 엄마 물 주세요. 아빠 물 주세요. 하려면 맞아요.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 정도 걸리니까 짧은 문장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글로 적으려면 몇 살 정도 돼야 돼요? 빠르면 5년, 6년, 느리면 7년. 그래서 7년 정도 돼야 쓰기가 가능하더라. 맞나요?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읽고 쓰려면 최소한 짧아도 7년 정도가 걸리더라. 자, 그렇게 치면 어머니, 어머니가 방금 몇 살부터 영어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외국어? 8살부터 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 단어 알아듣는데 얼마 걸린다고? 1년, 9살. 그러면 그것을 짧은 문장 2단어 이상 하려니까 2년, 몇 살? 10살. 그 다음 그것을 내가 그래도 문장으로 나타내면서 글로 쓰려니까 아까 몇 년 걸린다고? 7년. 그럼 몇 살이야? 15살.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아요. 3년만 돈은 내지만 몇 살까지 사용해요? 14살 때까지 완성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유예요. 왜? 노출하고 듣고 말하고 혼자 읽고 쓰고를 연습해서 이제는 원활하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나이까지 만들어드리려고 저희 시스템이에요. 괜찮으시죠? 체험 한번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니까 접지 말고 요거 한 번만 그려주세요. 그죠? 한글도 마찬가지고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작하겠다는 단계부터 요거를 해줘. 요때 요거 얘기해야 돼. 골드타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 결정적인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의 아이들의 학습법은 인지가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 보시면 아이의 공부 근육을 키운대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죠. 공부 근육이 뭐지? 다른 말로? 여기에 보면 시냅스라는 애가 있거든요. 시냅스? 근데 지금 태어나서는 시냅스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알아 몰라? 아직 잘 모르죠. 이제 몇 살부터 먹는다 안 먹는다 구분하기 시작해요? 보통 15개월 넘어야 이제 그때부터 구분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먹을 때도 까서 먹는다라는 건 몇 살부터 인지를 해? 그죠? 한 2살 넘으면 이제 인지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냅스가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원활하게 발달하는 시냅스 시기가 언제야? 여기 보니까 6세 앞뒤라는 게 적혀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때 얘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교육? 의무 교육을 얘기하셔야 되죠. 우리나라 의무 교육 기간이 몇 년입니까? 어머니한테 요때 질문하십니다. 의무 교육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그럼 엄마들 뭐라 그래? 아직도 9년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초, 중. 우리 때가 초, 중이었어. 그죠? 그럼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해요. 줄을 또 긋습니다. 맞죠? 어머니,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간 어머니 때 초, 6, 중, 3, 9년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년이에요? 12년. 그럼 엄마들 뭐라고 하게? 12년이라고 하면?
초, 중, 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란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왔는가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래가 무슨 교육이에요? 맞아요. 누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혹시 누리 과정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그지? 그럼 엄마도 누리 과정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무 교육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집에서 챙기라는 얘기예요? 챙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챙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누리과정을 언제부터로 확대하겠다? 0살부터 5세로 확대를 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미 만 2세 대상 아이들부터 누리과정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 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마한테 짧게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죠. 어머니 누리과정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생활주제라고 해요. 우리 저번 주에 무슨 날 있었어? 저번 주에? 경칩 있었어요. 맞죠? 경칩은 막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다면 어때요? 아 이제 개구리가 깨어나겠구나, 봄이 오겠구나, 땅이 녹고 이제 조금 있으면 농사를 시작해야 되나 봐, 이 정도의 그냥 배경 지식이야. 그럼 우리가 경칩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가 와요? 봄이 오기 시작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 보통 뭐 많이 생각해? 봄. 아, 꽃 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집 앞에 매화의 씨앗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좀 있으면 꽃 구경 가야 되네? 이런 생각 하시죠, 어머니? 그게 바로 누리과정이에요. 아주 쉬운 걸로 그달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말고 막 우리나라 세계여러나라 막 이런 거 하면 머리 아프잖아.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명절,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4월 5일 무슨 날 와요? 식목일 뭐 하는 날이에요? 나무 심는 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뭐 해요? 씨앗 심어오죠? 어머니 그 활동이 바로 누리과정이에요. 근데 어머니 혹시 씨앗을 심어서 자라는 애도 있고 나무를 심어서 자라는 애도 있는데 그거 아세요? 요 정도 질문해주면 어때? 한 번 더 엄마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1차 질문 이외에 2차 추가 질문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 책 교과서 어디에 나와요? 자연교과서에 나와요. 그죠? 자연교과서의 첫 페이지 열면 이제 흙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또 교과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거기 설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어떤 친구는 씨앗 심어 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작은 나무 심어 오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엄마들은 알아요? 몰라요?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가 그 정도는 챙겨주는 과정, 요게 바로 누리 과정. 근데 누리 과정을 가가한 첫 번째 이유가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예습할 때 훨씬 더 잘하라. 그래서 아기 때부터 어머니 우리 0살부터 5세로 확대됐대요. 이 얘기를 꼭 해주시는 거야. 이 누리 과정 얘기할 때. 그래서 어머니 당장 내년이네요? 당장 올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서 어머니 근데 우리 아이 이 시냅스라는 아이가 자랄 때 한참 자라다가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혹시 계속 커져요? 아니면 작아져요? 자, 어머니 우리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배웠지만 잘 못 써서 우리 몇 살로 왔다 그랬어요? 어릴 때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막 뭐 문학도 배우고 수학의 비분적부터 막 배웠는데 지금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죠? 근데 더하기 빼기는 잘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전래동화는 기억해요? 못해요? 명작은 기억해요? 못해요? 이런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먹어봤던 거, 어릴 때 내가 경험해봤던 게 커서도 가더라. 근데 어릴 때 왜 회 안 먹어본 사람 커서 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잘 못 먹죠? 마찬가지다 어머니.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에게 영역별로 골고루 먹이기를 권장드린다. 사실은 우리가 요거를 동그라미 나중에 그리는 이유거든요. 우리 아이 뇌를 그려서 아이에게 영역별로 골고루.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균형 있게 발달을 하래. 양과 질 중에 혹시 어머니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보니까 뭐 다른 데는 책이 막 이만큼 주는데 교원은 책이 요만큼 주면서 비싸요. 막 그래 안 그래 우리한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애기 엄마들이 있어. 근데 양이에요 질이에요? 질이죠. 애기 때는 분명히 유기농 과자 사 먹이세요. 그죠? 그리고 애기 때 에이 뿔뿔 막 들었는데 소고기 샀어 안 샀어 우리? 그죠?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뭐가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막 올려야 돼 이때. 저희 회사는 어머니 40년 역사를 가지고 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우린 싸구려가 아니다. 사실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 맞다. 얘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비싼 것 같지만 나중에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이죠. 그죠? 책을 지금 읽고 안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리과정, 초등과정을 연계해서 책도 학습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가치가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때 회사 소개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발달 요소라는 게 있어요. 사실 엄마들한테 요때 0살부터 3살까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보면 요때 보면 음성 독서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서 책 몇 권 읽어주세요. 어떤 책 읽어주세요. 아까 그 얘기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권 읽어줘요. 하는 엄마보다는 3권, 5권 읽어주는 엄마가 맞잖아요. 근데 어머니 읽어줄 때 혹시 어떤 영역책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저도 그랬었어요. 저희 아들이 공룡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공룡책 없는 거 없었어요. 공룡이랑 공룡이 길 가다가도 다 사줘. 맞죠? 엄마 입장에. 차 좋아하니까 어때? 막 자동차 집에 한금 있죠? 마찬가지야. 그래 어머니 좋아하는 거 많이 사주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관심 없는 것도 조금 짚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동그란 뇌를 그립니다. 다 같이 그려봅시다. 어머니 우리 아이 뇌가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 이렇게 뇌를 동그랗게 그린 후에 아이에게 영역별로 아까 골고루 매기자고 했잖아요. 줄을 긋습니다. 줄을 그으면서 여기는 언어 영역, 여기는 수, 과학 영역, 그리고 여기는 사회 영역, 여기는 외국어 영역, 여기가 통합 영역. 그죠? 어머니 우리 아이 집에 지금 있는 책이 어느 영역인지 저랑 좀 보자고요. 영역별로. 그래서 없는 영역은 좀 채워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집에 혹시 언어 영역, 전래동화 있으세요? 물으셔야 되죠? 명작동화 있으세요? 창작책 있으세요? 그죠?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글과 관련된 책 있으실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그 다음에 수학, 보통 수학을 엄마들은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스토리텔링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인지된 걸로 돼 있어요? 보통 돌쟁이는 인지된 걸로 있죠. 원, 구, 세모, 네모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다, 작다, 많다를 생활 속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해놓은 거. 그죠? 사실은 수학이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색깔 분류도 수학, 모양 분류도 수학, 모든 게 다 수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이 진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 영역은 2가지로 나눠요. 스토리텔링이랑 자연 관찰. 맞나요? 그래서 어머니 자연 관찰은 대부분 있긴 있으시더라고. 근데 사는 곳마다의 동식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사는 곳마다. 근데 엄마들은 몇 권 있으면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는 곳마다의 동물만 있는 데도 많아요. 식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뭐예요? 과학도? 동물이다, 식물이라도 마찬가지고 물 위에 산다, 물 아래에 산다, 또는 사막에 산다, 초원에 산다 이런 아이들을 설명으로 해놓은 거. 그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과학. 그 다음에 사회 파트가 뭐예요? 사회 파트? 첫 번째는 인성이죠. 베이비 엄마들 입장에는 아직 역사 이런 건 아니에요. 인성 2번째가 우리 습관 잡는 거죠. 습관. 인성과 습관 아닌가요? 사회 파트가? 그러면 우리한테는 인성과 습관 파트가 뭐가 있어요? 마음 단추, 반짝달, 또
사회성 그림책도 도비. 두비 이런 것들 있어요?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 책 맞나요? 그리고 요런 습관을 잡는데 노규식 박사님 책 두네 그지? 그래서 오마이 감정 그림 세트 마음 단추 반짝달 등등 요런 사회성을 기르면서 인성을 어쨌든 갖출 수 있는 거 요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외국어는 우리는 리틀 키즈를 포함한 외국어의 독서랑 학습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죠? 독서랑 학습을 같이 가져가는 거 일석이조 아닌가요? 책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학습만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합영역은 우리 뭐가 있어요? 응? 통합영역. 지식문 있죠? 지식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있는 영역 혹시 어머니가 한 것만 있다. 이건 없다. 요거는 한 것만 있다. 요거는 하나도 없다. 외국어 아직 없다. 그러면 엄마가 해야 되는 게 어느 만큼? 채워주시면 어때요? 아이네가 동그랗게 자리를 잡겠죠? 요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 시스템이 바로 요리 짝꿍입니다. 한 달에 얼마? 8만원. 근데 몇 가지 영역? 언어, 사회, 과학, 여기에 이렇게 지식문까지 맞죠? 영어 빼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영역별로 다 넣어놔서 가지수만 하더라도 5가지의 영역을 챙겨드렸습니다. 그죠? 한 영역 딱 따지고 보면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역을 갈라서 얘를 30으로 나눠보시면 혹시 하루 얼마예요? 8만원 나누기 30 빨리 해보세요. 항상 애기 엄마들한테는 하루 금액이 되게 중요해요. 금액이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죠? 2,600원. 2,600원? 어쨌든 그냥 하나 들어가면 84,000원이니까 그러면 3,000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하루에 3,000원 정도로 골고루 매길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외국어를 같이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8만원? 8만원 정도 되죠. 베이비는. 그죠? 8만원에 8만원 정도 얼마? 16만원. 근데 나라에서 얼마 나오고 있어요? 10만원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얼마만 더 하시면 돼요? 6만원만 더 하시면 외국어를 하실 수 있어요. 싸요 비싸요? 싼 거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16만원에 6과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면 16만원에 6과목이면 한 과목이 얼마인 거예요? 6,600원. 26,000원. 한 과목이 얼마다? 26,000원. 그러면 하루에는 1,000원이 안 되죠. 700원이나 800원 정도 되는 거죠. 영역에서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이비 엄마들은 아직 학습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유아지만 영아 입장에서는 외국어랑 독서가 가장 많이 엄마들이 궁금하거든요. 학습지는 보통 엄마들이 몇 살 정도 돼야 궁금해해요? 그래도 4살은 돼야 하거든요. 4살. 그러면 4살부터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린 추가 학습지를 넣어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4살 정도 됐으면 엄마가 이미 한글 수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이캔도 하나가 원래는 얼마예요? 74,000원인데 몇 과목제가 들어갔다고 해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누리에다가 한글, 수가 추가가 됐어요. 맞아요? 7과목에 거기에 영어 프로그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있잖아요. 독서 프로그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만약에 엄마가 정말로 하나밖에 선택을 못한다면 그래서 아이캔드만 하시더라도 외국어도 독서도 전과목에 한글 수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죠. 엄마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다 했는 학습지는 없나요? 있죠. 아이캔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지? 그리고 아이캔드랑 외국어를 붙던지 아이캔드랑 독서를 붙던지. 그래서 근데 솔직히 요즘에 3개 다 해봤자 얼마 정도예요? 24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안 가는 베이비들은 나라에서 얼마 나와요? 100만 원씩 나오잖아요. 적게 받아도 80만 원, 90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음성 독서를 하고 나면 3에서 5세대니까 무슨 독서 하래요? 그림 독서. 여기는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그림 독서를 하라 그랬어요. 자, 읽어만 준다고 알지는 못해요. 생긴 걸 눈으로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독서 방법이 뭘로 되어 있어요? 북시네마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림을 보면서 들으라고. 그죠? 그 다음에 5에서 7세가 되니까 무슨 독서 하래요? 문자 독서를 하래요. 자, 이제부터는 아이가 글을 읽고 이해하면서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고 쓰고도 같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기본 학습과 함께 독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독서할 때 보면은 그냥 책 읽고 끝나요? 아니면 우린 추가적인 뭔가를 하나요? 추가적인 뭔가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어머니 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나서 뭐를 해라? 독후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때부터 뭐를 해라고? 독후 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아웃풋할 수 있는 독서 시스템이냐 아니냐를 어머니가 지금 사고 있는 것 또는 하고 있는 거를 우리 게 꼭 아니더라도 점검을 하셔라.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들어가니까 무슨 독서를 해? 읽기 독서를 해. 근데 요즘 아이들 읽기 독서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글 뗐어요. 우리 애 한글 잘 알아요. 근데 한글을 뗀 게 아니다. 뗐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요즘 아이들 뭐가 딸리더라 자꾸?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은 게 다가 아니라 어머니 읽고 나서 내 걸로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푸시하는 메타인지까지 되게,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사고력까지 되게. 그죠? 그럼 첫 번째 어머니 글자 읽는 건 이해력, 두 번째 아이에게 내가 그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문해력, 그 다음 그것을 표현하나 안 하나 표현력,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르게 표현하는 사고력. 그죠?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챙겨주시는 독서를 하셔야 된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이해력. 두 번째가? 문해력. 문해력. 세 번째가? 표현력. 네 번째가? 사고력. 요런 독서 시스템 맞으시는지. 그죠? 여기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 영유아 상담의 이게 어프로치와 피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클로징 단계에서는 엄마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요때는 이제 내가 아주 완벽하게 한마디가 딱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아까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하셨어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어머니 아까 분명히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나중에 자기 원하는 거 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걸 하려면 아이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할 때 내가 확신을 주면서 감정과 이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확신을 한 번 더 줘요. 그죠? 그러면서 이때 교과서를 보여주셔야 되죠. 유치원 교환을 보여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수행평가 문제를 보여주셔야 되죠. 요게 이제 마지막 클로징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교과서 보여주기, 유치원 교환 보여주기,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를 유치원 거랑 초등학교 거를 하나라도 보여주고 읽어주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때 1학년 수학 문제 읽어주니까 엄마들이 뭐래요? 이게 1학년이 푸는 문제예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치원에서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엄마들 유치원에서 이런 것까지 해요? 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유치원 교환도 괜찮고요. 다른 유치원 교환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걸 보여주면서 아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으려면 이런 걸 보고 알고 가는 게 나을까요? 모르고 가는 게 나을까요? 보고 알고 가야 되죠. 보고 알고 가려니까 집에서 가정학습을 70% 이상 예습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 아까 이거 다 하는데 한 과목 26,000원이라고 했어요. 비싸요? 어머니 고민이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머니 고민이 뭔지가 들어가야 되죠. 애가 할까 안 할까? 어머니 아까 제가 그랬어요. 고기를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한다. 차려줘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습관 잡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수업을 들어오면서
요렇게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나의 확신을 한번 줘야 돼. 어머니 제가 교원에서 근무한 지 이런 사람이고 관리하는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고 우리 센터에는 이런 수업이 있고 이런 수업을 가지고 제가 이런 수업을 관리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저희 센터에는 줌 수업도 있고 저희 지국에는 이런 수업까지 합니다. 어머니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머니 처음이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지? 그럼 엄마가 어때요? 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아 여기 센터를 가면 되는구나. 아 여기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줌으로도 해주고 내가 와서 수업도 요즘에 우리 입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입회로 해가지고 독서 수업을 책을 다 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엄마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돈도 아니래. 아이가 이제는 할까도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하셔야죠. 오늘 요렇게 하시니까 회사에서 요 선물, 센터에서 요 선물, 지국에서 요 선물 나와서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 어머니께 이거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까지 내가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설명은 아까까지 쭉 잘했어. 그지? 근데 거기서 멈춰버려. 왜 생각하시는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야지. 자신감, 자존감, 교과서, 준비 어떤 걸 집에서 준비를 해줘야 얘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연결 상담 정도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